43페이지 볼게요. 우리 강의 노트 43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시장이론 요거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지금부터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어디 갔어요? 자, 이 다른 것들은 웬만큼 갖춰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웬만큼 뭐라고요? 갖췄다고 가정하고, 이 정보와 관련돼서만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뭐와 관련돼서요? 정보만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요? 정보만. 그러니까 다른 요건은 다 갖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만 가지고 따지는데,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읽어볼게요. 효율적 시장은, 자, 우리 교재에는 181페이지 있을 겁니다. 써놓으세요. 181페이지. 자, 효율적 시장이 뭐냐면 어떤 정보가 현재의 시장 가치에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 요걸요 효율적 시장이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일단 써볼게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이렇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면 즉시 반영되어 있답니다. 자, 그것도 정확히 반영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금 한 평당 농지입니다. 절대 농지라 20만원 정도 하고 있는 농지인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이제 회사 다닙니다. 출근하는데 버스 타고 다닙니다. 항상 뭐 타고 다닌다고요? 버스 타고 딱 가는데 항상 뉴스를 듣고 다닙니다. 뉴스에 그 김현정 뉴스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듣고 다니는데, 뉴스에 출근하는데 뉴스에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여기로 이렇게 통과할 거랍니다. 여기로 통과할 거래요. 그러면 지하철역 근처에는 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듣는 순간 잽싸게 여기 오려고 버스 기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기사님 버스 좀 세워주세요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기사가 계속 안 세워주고 계속 가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도 계속 지나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씩씩거리면서 막 내려가는데 왜 안 내려주냐 했더니 기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기사가 뭐냐, 야, 이 사람 벨을 눌러야지, 벨을. 이렇게 해서 벨도 안 누르고 그를 열어달라면 대화한대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면서 버스에 내리면서,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버스 기사를 이제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유모집에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뭐 유모집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아재 개그다. 무슨 개그라고요? 아재 개그. 어제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내려서 택시를 집어 탔습니다. 타고 여기 와서 중개업소에 딱 들려갖고, 중개사님 여기는 땅 3,000평 20만원에 3,000평을 주세요 한 거니까 이 사람 진짜 욕 얻어먹어도 쌉니다. 이 기사님, 그 중개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이 벌써 한 평당 400만원 올랐다는 얘기죠? 얼마 올랐다고요? 400만원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즉시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즉시 여기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즉시 여기 왔더니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올라가냐? 이거는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니까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20만원 이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이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이게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를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죠, 땅 주인들은. 그러니까 이미 팔려고 내놓은 것도 다 걷어 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누군가는 들었어 안 들었어? 들은 사람 있죠? 그럼 소문 내면서 바로 여기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땅 주인들은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지하철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들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주변한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야, 우리 동네 지하철이 들어온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걸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자, A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A라는 제약회사가 딱 있는데, 이 제약회사가 지금은 한 주당 주가가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이러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있는데, 오늘 저녁 때 이제 밥을 먹고 나서 TV 보고 있는데, 9시 뉴스에 이 회사가 에이즈 신약을 개발했답니다. 뭘 개발했다고요? 에이즈 신약을 딱 개발했다. 그래서 한 알만 먹으면 쏙 낫는 약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에이즈가 이제 이 불치병입니다. 완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만 잘 먹으면 계속 치료는 할 수 있는, 치료에 있어서 제명이 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를 딱 먹으면 그냥 감쪽같이 없어진답니다. 에이즈가 뭐라고요? 감쪽같이 쏙 난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 건너방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켜야 되겠죠? 이 컴퓨터 켜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눌러도, 켜려면 또 안 켜지죠? 그럼 엔터를 막 칠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 그때 이제 켰는데, 딱 살려고 봤더니 이미 한 주당 얼마라고요? 40만원씩 올라간 겁니다. 얼마라고요? 40만원. 그러니까 그 정보가 즉시 여기에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그 TV에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확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돈을 다른 말로 초과 이윤해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TV라든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못 버는 이러한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 그래서 어쨌거나 그 에이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옛날에는 죽는다.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 병이다. 이렇게 해갖고서 지금까지 에이즈로 해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TV에 신문에 나온 건데 2,500만 명,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겁니다. 그죠? 2,500만 명. 그리고 지금도 한 3천만 명 가까이가 에이즈의 고통에 이제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 있죠? 그 밑에 쪽에 이제 아프리카 거기는 인구 10명당 1명 정도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10명 중 1명은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에이즈에 걸려서 애들도 에이즈로 걸린 상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이제 고통이 심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 이거 에이즈는 치료만 잘하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불치의 병은 병이지만 치료만 잘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 초에 그때 이제 에이즈가 이제 처음에 창궐할 때, 그때 이제 에이즈에 걸리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죽는다. 그래고서 에이즈 병동에 가면 간호조무사들이 밥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긴 막대기로 해서 쭉 밀어주고,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이즈에 걸리면 그냥 죽는다. 그러면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료만 잘하면 계속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제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세요? 자, 여기 NBA, 미 프로농구의 최고의 스타가 누구냐면 마이클 조단인데, 이 마이클 조단은 농구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제 1990년대 전후에 활약했던 사람이고, 80년대에 가장 최고의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 마이클 조단 이상으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 매직 존슨입니다. 매직 존슨에서 이 사람은 농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앞에다 매직자가 붙었습니다. 별칭으로 하고요. 매직자를 붙여서 농구 진짜 잘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농구 팬도 여학생
학생도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요즘에는 딴 걸로 다 신경 쓰는 바람에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그 매직 존슨이 80년대 후반쯤에 에이즈로 판명이 났던 겁니다. 뭐라고요? 에이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람 막 불쌍해갖고 이 사람이 얼마 있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는다. 그래서 에이즈에 이제 판명이 나는 바람에 전 세계 탑뉴스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이즈에 걸리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죽는 건데, 이제 이 에이즈라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에이즈는 뭐 침을 튀기거나 아니면은 뭐 땀 흘려 갖고 옆에 부딪힌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90% 100%는 이런 얘기 하면 성관계 있죠. 그거랑 수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사기 이런 거 갖고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농구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계속 하겠다고 주변 사람도 계속 농구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농구해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농구를 계속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했는데, 농구라는 이 스포츠가 이 배구처럼 양쪽에 나눠서 막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부딪히면서 막 운동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오히려 축구보다 더 격렬합니다. 축구는 공이 딴 데 있으면 앉아있어도 되죠? 그래서 잠도 자도 되는데, 얘는 그냥 막 짧은 기간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상당히 격렬해요. 그리고 뭐 부딪히고 막 부딪히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딪히고 이렇게 땀 흘리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동료 선수들이 자꾸만 뭘 부딪히고 하니까 좀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실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형 막 농구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난 슬슬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합에도 다른 팀 있죠? 자꾸만 피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급기야는 뭘 했냐면 은퇴를 선언했던 겁니다. 80년대 후반에 은퇴를 선언해갖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팬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시키려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전 세계를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별 인사를 했던 겁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95년도에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왔습니다. 팀을 끌고 이제 와서 장축체육관에서 이제 농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그때 최고의 대한민국의 스타가 허재 이런 사람입니다. 잘 모를 겁니다. 허재, 한기범 이런 사람인데, 얘네들이 이제 중앙대학교 농구 다녔습니다. 걔들하고 이제 농구 시합도 하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막 벌떼처럼 가서 막 울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지금 무슨 아이돌 스타 그런 애들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무지막지하게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그리고 더 죽는다고 하니까 더더욱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고별 여행을 다닌 건데, 자, 이 사람이 그럼 지금은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죽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죽는다고 하면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어떠다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뭐라고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치료만 잘하면 계속 살 수 있는 병입니다. 절명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무진장 잘 삽니다. 어떻게 해요? 무진장. 그래서 지금 이제 LA 다저스라고 해서 류현진이 활약하는 야구단 있죠? 야구단 그 사람이 공동 구단주입니다. 그리고 자, 여자 농구단이죠? 프로농구단 LA 스파크스라는 그 농구단이 있는데 그것도 구단주입니다. 그래서 돈도 무지막지하게 이제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에이즈 걸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료만 잘하면 살 수 있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저지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뉴저지 대학교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 에이즈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개발했는데, 우리 이제 손발톱에 무좀 있잖아요. 손발톱 무접에 특효인 시클로프로스인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걸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완치되는 그러한 임상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이즈의 고통을 받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해방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지금 4,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품화가 지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겁니다.
뭐라고요? 다른 형태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이 상품화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자, 빨리빨리 이제 상품화돼서 지금 전 세계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서 해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에이즈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약을 가지고 전 세계를 구원한 사람 이제 몇 명 들으라면,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 그레고리 핑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60년대에, 요즘, 대화가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피임약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피임약.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어디에 막 닥치는 데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생기면 계속 나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지막지하게 나아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임시 피임약을 개발하면서 결국은 신의 섭리를 거부했다 해줍니다. 신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 호르몬 조작을 통해서 임신을 안 되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종의 어떤 신의 섭리를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성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 통해서 사실은 전쟁도 억제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피임약이 없었다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은 결국 옆에 나라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그만큼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전쟁도 억제력이 생긴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상당한 인류를 구원했던 그러한 약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에이즈 신약이 개발된다면 전 세계에서 한 3천만 명 가까이가 그 최악의 공포스러운 질병이 있죠. 여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인류에서 최악의 질병이 흑사병이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이었는데 이거 주위에 벼룩 이거 있죠? 요걸로 해서 옮기는 건데 이미 13세기 때부터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거의 7,500만 명 가까이 사망한 병입니다. 이거 못지않게 상당한 고통스러운 이제 질병인데 그게 이제 신약이 개발된다면 상당히 해방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신약이 개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뭐 잘못됐나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어떤 정보가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되는 이러한 시장을요, 이거를 효율적 시장이다 해주는데, 이때 어떤 정보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벌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꾸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이미 아까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아까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런 거는 시장 가치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아까 라디오에서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기사하고 싸우면서까지 잽싸게 갔더니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미래의 정보라는 게 뭐냐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지금부터 뭐라고요? 미래의 정보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직 어느 지역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뭐 저 같은 사람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 그 공무원에서 그 장관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아직 발표도 안 한 정보 있죠? 그걸 가지고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되겠죠? 다시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과거나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는 시장 가치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이런 정보를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벌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극히 간단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몰래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뭐라고요?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현재 나오는 정보라든가 따끈따끈한 정보,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 그러면 현재 나오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직 시장 가치는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고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정보는 아직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잽싸게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약성.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장은 찾아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이런 데는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어떤 예냐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거는 강원도 산골짜기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막 첩첩 산중에 쌓여 있는 산골짜기인데 버스도 3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나갑니다. 3일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는 자, 이 전화도 핸드폰도 안 터집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고 그다음에 전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신문은 더더욱 못 볼 거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처럼 소박하게 살아나가는 어떤 동네가 있는데, 요 동네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을 딱 보고 있는데, 요 동네로 관광단지가 개발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관광단지로 개발된다니까, 주변에 있는 임야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정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를 수도 있겠네요?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잽싸게 가서 차 끌고 가서 여기다 거기는 주민들한테 좀 지금 약간 돈 좀 더 주면서 좀 싸게 구입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게 우리나라는 웬만한 지역은 핸드폰이 다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는 여기 사는 주민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여기 사는 주민들의 아들, 딸들이 서울이라든가 아니면요 도예지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자, 이 정보를 얻은 자가 있어 없어요? 누군가는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을 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라디오에서 이 지역이 관광단지 개발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 사는 아들, 딸 중에 도예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뉴스를 들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엄마한테 문자 해요? 안 해요? 문자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엄마 여기다 엄마 거기 개발된대 이렇게 엄마 거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 모르시나요? 빵긋빵긋. 자, 그러면 그러면 엄마가 이제 문자 딱 보더니 우리 동네 개발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누가 와서 살려고 하면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되셨죠? 어쨌거나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 그 다음에 자 중강성에서는요 미래의 정보 이런 게 있다면은 정상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정상 이상의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은요 완전 경쟁이 불안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정보를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전 경영. 다른 요건은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전 경쟁이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지도 않는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려고 하냐면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런 정보까지도 모조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정보가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발표도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다 알아요, 몰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귀신입니까? 발표도 안 했는데 알고 있게.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시장이 그냥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또 부합이라면 나머지 1번, 2번, 3번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 되죠. 갖췄다는 가정하에 뭐라고요?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강성.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점점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가 세져요, 안 세져요? 세져죠. 그래서 선풍기로 따지면 얘는요 미풍, 중풍, 강풍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미풍, 중풍, 뭐야? 강풍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논리 자체가 이제 아주 어렵지 않은데 요것 때문에 안 겁니다. 되겠나요? 느낌으로 그냥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잘 모르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살점을 좀 붙여 나갈게요. 어떤 사람 제발 살점 좀 붙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통 이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본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뭐 과거의 어떤 추세적 정보 이런 걸 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장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죠. 예,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 분석은요. 자, 기업이 오늘 아침에 재무제표를 공시했다, 손익계산을 공시했다. 그러면 나름대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어떤 기업이 요번에 중국으로 진출한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진출하면 이것들이 장사가 좀 잘 될까, 이거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기본적 분석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항상 뭐 자주 많이 틀리는데 헷갈립니다. 좀 잡으세요.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죠.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기술적 분석 백날 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과거의 정보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 반영되는데 분석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약성에서는 현재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라디오에서 뭔가 무슨 정보가 나왔으면 중국으로 진출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분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턱대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죠? 뭔가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기본적 분석. 자, 그러면 약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상의 초과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질문.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현재까지의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고 그것도 정확히 다 반영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정보를 백날 분석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강성에서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되겠죠? 강성 효율적.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되시면 되는데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갈게요. 나가는데, 그러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요거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를 읽다 보면 여기까지 물어보는지 이거 이상 물어보는지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아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면 자, 이런 시장에서는, 불안정 경쟁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초과이윤 얻으려면 하다못해
자, 이 국토교통비는 삼촌한테 수리라도 한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예, 국토교통비는 삼촌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사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100원어치 술 접대하는 이유가, 골프 접대하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 접대하는 건 아니겠죠? 골프 접대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한 500원 정도 이익을 얻으려고 뭐라고요? 술 접대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초과인은 500원인데 비용은 100원밖에 안 들어갔죠? 그럼 400원 정도의 실질적인 초과인을 얻어서 못 얻었어요? 얻었죠?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가장 뭐라고요?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이다. 그죠? 윤중천이가, 그 강원도 원주에서 윤중천이가 김학이 여기 한 10명 정도 됩니다. 조금 더 터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술 접대하고 여자를 데려다가 막 술 접대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업소에 있는 여자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입니다. 학원 선생들 아니면 뭐 모델 같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마약 먹이고 뭐라고요? 무슨 뭐 수면제 먹이고 강간한 다음에 동영상 찍어서 이걸 막 올리고 그런 거 막 겁타고 그랬던 겁니다. 그죠? 아주 못된 아주 막 죽여버려야 돼, 이런 애들은. 자, 어쨌거나 걔네들이 김학이 이런 애들한테 자 100원어치 술을 사고 접대하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잖아요? 엄청난 이익.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근데, 자, 500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약간 이해가 힘든데,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마트의 관계자들, 이마트의 그 직원들이라든가 임직원들은 자기 이마트가 어느 동네로 입점하고 이런 걸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정보를, 그런 어떤 동네에 입점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같은 거 올라갈 겁니다. 땅 가격도. 그죠? 근데 이런 정보를 발설한다고 해서 또 뭐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건 없다고 치자.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치자. 그런다고 해서 누가 회사에서 잘리고 이런 건 없다고 치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500원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이마트에 직원이 있는데 정보시장이 조카한테 살짝 넘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막 서로 와서 막 정보를 나한테 막 살려고 할 수 있죠? 막 서로 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500원 정도는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500원도 못 받는다. 그럼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죠? 이해가 되겠나요? 약간 좀 까탈스럽네요. 그러면 자, 이 정보를 입수한 자는 초과이유는 500원이지만 정보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500원 들어갔죠? 그럼 실질적인 초과이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면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었기 때문에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된 거 아니냐. 자, 지금부터 누군가가 초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줍니다. 그죠? 근데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 그러면요,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약간 어려운데. 자, 이런 식으로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누구라도 절대 큰 돈을, 초과를 못 얻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할당. 자,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누구라도 절대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있죠?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장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완전 경쟁은 누구라도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인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초과인이 뭐라고요? 제로다.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돈이 있어 없어요? 아, 나도 다 아는 정보인데 뭐하러 지불합니까? 그잖아요? 나도 아는 정보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보 비용과 초과인이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초과는 얻어서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고요? 할당률적 시장입니다. 근데 불안정 경쟁일지라도 할당률적 시장이 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정보 비용이 완전 경쟁일 때는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무리 불안정 경쟁이라기보다는 불안정 경쟁일지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시장이니까요? 할당률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어떻게 대충 이해가 가셨나요? 다시 해요? 자, 이렇게. 자, 우리 어디를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요거 있죠, 요거. 요 괜히 했나요? 괜히 했나 보네. 자,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가 뭐라 하겠어요? 다른 조건은 갖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다른 걸로 초과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제품의 동질성과 똑같으니까 상호간에 대체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되셨죠? 왜냐면 다른 건 갖췄다. 동질적이라는 얘기죠? 동질이면 똑같이 맞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상호간에 대체성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자, 준강성에서는 과거나 현재까지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됐든 기본적 분석이 됐든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뭘 못 얻는다고요?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성에서는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자,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밑줄 쳤나요? 예, 그거를 불안전 경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안전 경쟁이다.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자, 불안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장일 경우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보시장 자체가 공개적이라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시장의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로든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정상 이상의 이윤을 못 얻습니다. 물론 어떤 시장이든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요,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이번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인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4번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이렇게. 자, 이걸 통해서 정상이, 자, 그러면 잡을게요. 약성에서는, 중강성이네. 어디 갔어요? 자, 약성에서는, 자, 과거의 자료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버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다시 말하면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중강성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에도 초과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자, 얘는 현재까지 정보도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기본적 분석을 해더라도 뭘 못 얻어요? 초과를 못 얻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잠깐 돌아올게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교재를 통해서 가능하시면 제가 노트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그래서 자꾸 책 같은 거 자꾸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자, 오히려 막 어수선하고. 근데 자꾸 책을 안 보면 목에 뭐가 가시가 돋친다 뭐 이런 분들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181페이지네요. 정신 못 차리네요. 자, 몇 페이지라고요? 181페이지. 자, 효율적 시장 이론 찾았어, 안 찾았어요? 찾았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효율적 시장 이론의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효율적 시장의 의미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변화가 있는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밑에 약성 효율적 시장, 동그라미 1번 볼게요. 1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과거의 역사적 추세를 충분히 반영, 이렇게 써놨어요. 어쨌거나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충분히 반영, 충분히 뭐라고요? 반영.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중간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자, 이 시장은 과거의 자료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백날 분석해야 초과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3번 볼게요. 3번의 두 번째 줄에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4번. 그러면 만약에 이 시장에서 초과 이익을 얻었다면 뭐라고요? 현재 공표된 정보나 미래 정보 있죠? 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자, 4번의 첫 번째 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익을 얻었다면 그건 뭐라고요? 바로 밑에 보면 현재 또는 미래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 현재 또는 뭐라고요? 미래 정보를 자자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죠? 그러면 초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현재나 미래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2번 볼게요.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1번 볼게요. 자, 현재 공표되는 모든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 지금 따끈따끈한 정보, 어쨌거나 현재까지 공표되는 정보 있죠? 다 반영된 시장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백날 해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미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자,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4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자, 이 시장에서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자, 공표된 정보 이상의 우수한 정보에 의하여 가능하다. 공표된 정보 이상이라는 게 결국은요, 미공표된 정보 있죠? 요게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요게 있어서 미공표. 그 다음 그 밑에 강성효율적 시장 알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런 표현. 그 옆에 누구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 줄에 초과 이윤을 결코 획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다 해서 동그라미 2번에 중간에 보면 첫 번째 줄 정보 비용과 정보에 대한 가치가 동일한 시장, 정보 비용과 정보에 대한 가치가 초과 이익입니다. 초과 이익이 동일한 시장, 이런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볼게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 완전 경쟁은 항상 뭐라고요? 자원 효율적 배분되어 있는 거죠. 항상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자, 불안정 경쟁이라도 뭐가 될 수는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자, 부동산 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자, 불안전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경우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해요. 어째 이거 어떻게 다시 할까? 네, 다시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방에, 이렇게 한 방에. 여러 방이 아니라 몇 방이라고요? 한 방에 딱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실질적인 초과이익을 못 얻는 시장 있죠? 그죠? 그럼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강의 노트의 44페이지 볼게요. 44페이지 보시면 자,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돈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정보에 대한 가치다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보 비용이다 해서 딱 중간에 요 계산 문제가 자, 그 2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는데 거의 똑같이 물어봅니다. 거의요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아니라 작년에 이미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올해는 없고 내년에 이제 봐야 되는데, 내년엔 이거 계산할 필요 없겠죠? 내년에 올해 합격하니까 내년에 뭐 뭡니까? 아닌가요? 내년에 또 계산하려고요? 작년에 좀 어렵게 물어봤습니다. 2기간 모형을 물어봐서 계산을 약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정보 비용이다 해서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에는 6천만 원,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4천만 원이 될 걸로 예상된답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20%이고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요 40%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비는 3천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정보를 발설해서 공무원에 잘리든 아니면 깜방에 가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순전히 정보를 구입하는 자 입장이죠. 정보를 구입할 자 입장에서 얼마를 최대한 지불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공무원이 정보를 발설해서 공무원에서 잘리든 아니면요 깜빵에 가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비용으로 최대한 얼마를 지불하려냐,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투자론이 좀 정의가 돼 있어야 됩니다. 투자론. 자, 1년 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지역이 기업도시로 개발될런지 기업도시로 개발이 안 될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기업도시로 개발될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된답니다. 토지가. 안 될 경우는요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기업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그러면 얘가 40%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될 가능성이 40%면 안 될 가능성은요 60%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6천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4천만 원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면은 1년 후에 기대 가치가 나옵니다. 1년 후에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투자론 할 때 기대 수익을 계산하듯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으면 요거는 1년 후의 가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거 수익률인 20% 할인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6천 곱하기 0.4 플러스 4천 곱하기 얼마라고요? 0.6 이렇게 해주면 4,80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800만 원. 요거를 자, 요걸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곱하기 1 플러스 20%면 0.2죠? 20%면 얼마요? 0.2죠? 1 플러스 0.2에 1제곱분의 1. 요게 바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투자론 할 겁니다. 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4,800만 원을 1.2로 나누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0.2면 1.2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0.2로 나누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가 나옵니다. 4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기계적으로 얼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근데 국토교통부에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후에 기업도시로 될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알고 있다고요? 기업도시로 된다는 걸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1년 후에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갔어요? 노란색? 노란색 누가 가져갔어요, 이거? 예? 저기까지 가야 됐네. 자,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여기도 조그만 거 있었네. 자,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다. 그러면 1년 후에 기대가치가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지금 시점에 요거 수익률이라는 걸 할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로 할인하니까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6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0.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한 4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신문에 공시하는 즉시 얼마가 될 거라고요? 5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은 굳이 정보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차이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는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요, 정보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업들이 될 때는 6천만 원, 안 될 때는요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고가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할인하면 되고, 그리고 큰 놈을 또 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연습하시면 좀 할만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 겁니다. 지금은 힘든데 나중에는 문제 물어보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딱 문제 딱 보는 순간 6천만 원 곱하기 0.4 플러스 4천만 원 곱하기 0.6 한 다음에 1.1로 나누고, 그 다음에 큰 금액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나누기 1.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죠? 곧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몇 번 연습하면 돼. 요것도 몇 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주택시장 알아볼게요. 잠깐 쉬겠습니다.